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카이스트 미래 전략 연구센터가 마침내 공개하는 대한민국 교육 로드맵이다 라는 글을 싣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른 세계관 정립을 위한 독서 치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면 일관되고 통일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자족하며 살아가기에 생동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 충격과 충돌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행동 양식과 가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는데 그때 세계관은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릴지 분별할 수 있는 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관이란 인간 삶의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가치 체계와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행동 양식과 가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지식 체계와 논리를 이용하지만 세계관의 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다. 세계관이 구성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성 플러스 체험, 세계관이 된다. 이성과 체험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되므로 세계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체험의 두 가지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관의 보정. 입수한 정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되어 의식화되면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 정보를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책이나 강의 등이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을 사실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학문하는 힘이 된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객관화를 잘 하지 못해 자기 생각과 글쓴이의 생각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객관화만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예속되기 쉽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주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의식화의 두 번째 과정이다. 주관화는 객관화를 통해 찾아낸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밝히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정보를 객관화 및 주관화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의식 있는 사회, 즉 객관적인 상식이 통하고 그 상식을 각자의 삶에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객관화하고 주관화한 정보로부터 스스로 체험하는 과정이다. 정보를 상상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위해 그 정보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질문 학습법을 활용한다. 이것은 정보를 내 세계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내 생각을 깨우는 과정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에 자극을 주어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 왜곡된 내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때 내가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즉 간접 경험이 가능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느낌은 완벽할 수 없다. 그 글을 쓴 사람의 객관화와 주관화가 완벽할 수 없으며 그 글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려면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좀 멀리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그 지식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예견해야 한다. 그리고 예견한 문제들로 우리 삶에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그 글의 내용과 느낌이나 생각이 우리 안에 바르게 내재하도록 돕는 장치인 셈이다.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문하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삶의 본질을 다루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독서 치료.
세계관을 다루면서 과거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부정적 사고의 치유가 매우 절실함을 알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사고의 기본 원인을 치료하여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적 사고를 치유하는 내용과 방법이 일정하지 않다. 마치 모든 사람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 더하여 각 사람마다 사고하는 내용과 방법도 다르고 사고하는 능력과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사고의 기본 바탕이 되는 교육 내용과 능력과 수준에 알맞은 치료법이 마련돼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치료 방안으로 수용성 교육에서는 독서 치료를 적용한다.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작중의 인물과 자신과의 동일한 상황이나 사고, 감정, 의식들을 찾아내게 되며 그로 인해 작중의 인물과 동일한 감정과 의식을 내면에서 증대시킴으로써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과 사고의 이입은 작품의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까지 깊이 증대됨으로써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대신 표출되거나 분노가 폭발되기도 하며 대리 만족을 통해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카타르시스는 감정적 통찰력을 유발하는 과정인데 통찰이란 독자가 작품을 읽음으로써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객관적 인식을 체득하는 것이다. 통찰은 독서 치료를 계속하는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의 동기 조성이나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감정적 통찰력을 갖게 되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이르게 하는 독서 치료의 원리인 것이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 생긴 문제들과 당연한 역작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허구의 스토리를 읽어가는 것이다. 그 허구의 스토리와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만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독서 치료의 시작이다. 문제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결코 단면적이지 않고 전면적이라는 점이다. 즉, 자신의 인생 스토리는 어느 한 단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영역,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에 관계되어 유기적으로 상응하며 전면적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재정 문제를 다룬 책을 읽도록 할 수는 없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에 관한 책을 읽으라고 권할 수는 없으며 극도로 과민한 자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민족의 문제를 다룬 책을 읽도록 할 수는 없다. 삶의 목표 문제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 등은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독서 치료가 가지는 상응성의 원리이다. 좋은 독서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스토리가 상응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 치료의 영역은 우리 인생 스토리를 구성하는 5가지 영역과 상응하는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들 5가지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영역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인 영역, 심력, 지력, 체력과 외연적인 영역,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등으로 층위가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3가지 영역, 심력, 지력, 체력은 전적으로 우리 인생 스토리 중에서도 내면적인 범위에 속한다. 즉, 나와 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반면에 뒤에 2가지 영역, 자기관리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서 외연적인 영역을 말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해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의 독서 풍토가 심미적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에만 머무르고 사람을 치유하는 독서 치료에는 진입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즉,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영역에 각각 적용되는 전면적인 책 읽기를 소홀히 한 채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서 혹은 지식 배양의 도구나 지극히 단면적 접근만을 위한 도구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독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는 우리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른 세계관의 구축에 도움을 주게 된다.